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영상 수업을 통해서 살펴본 위진 남북조 그리고 수나라 당나라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학습지와 그리고 교과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과서 학습지를 준비해 주세요. 한 나라가 다시 분열되게 됩니다. 세 개의 나라로 분열되게 되는데요. 중국의 분열, 어떻게 분열되었느냐? 후 한이 무너지고 위촉오라는 삼국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위나라를 중심으로 촉이 흡수되게 되고요. 다시 오나라는 이 위나라를 이어간 진나라로 통일되게 되어 다시 위진 나라가 되는데요. 이 진나라가 불행히도 북쪽의 유목민족의 침입을 받아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진이라고 하는데 남쪽에서 나라, 왕조를 세우게 되고요. 북쪽에는 유목민족이 세운 5호 16국이라는 나라가 세우면서 북조가 완성되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위나라, 진나라, 그리고 남쪽에는 북조와 남조가 있다라고 하여 우리는 이 시기를 그대로 제목에 보시면 위, 진, 남북조라고 합니다. 위나라, 진나라, 남조와 북조라고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위진남북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삼국시대의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위를 중심으로 하나로 통일이 되었고 이게 다시 진으로 통일됐는데 진나라가 불행히도 유목민족의 침입을 받아 강남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때 북쪽에는 유목민족이 세운 5호 16국이 있고요. 남쪽에는 바로 한족들이 이주하여 세운 한족의 나라가 존재하면서 남북조 시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가 혼란하면 각각의 나라는 자신의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리 등용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걸 구품 중정제라고 합니다. 중정관이 학식과 덕망에 따라 9등급으로 인재를 나누어 선발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정관은 대부분 호족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호족들이 권력을 독점하여 문벌 귀족이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바로 관리제도가 구품 중정제였습니다. 또 하나 유목민족들의 영향을 받아서 토지제도로는 균전제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지요. 균전제란 균등할 균자의 밭전자, 즉 땅을 균등하게 나눠준다. 유목민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가축을 돌아다니면서 키우잖아요. 그래서 땅을 골고루 나누어 갖는 습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균전제가 도입되게 됩니다. 문화적으로도 크게 발달합니다. 특히 왕실과 귀족들이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종교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불교가 불교가 왕권 강화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되게 돼서 대규모 불교와 관련된 유물 유적이 많아져요. 어, 대표적으로 민강석불이라고 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규모의 석불도 이 시기에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벌 귀족이 형성되었다라고 했죠. 이 귀족들은 당시 중앙에 왕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유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고 이래서 새로운 종교로 도교가 자리 잡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생활을 꿈꾸게 되는 청담 사상도 유행하게 되면서 귀족 문화가 크게 발달하게 되죠. 자, 이렇게 혼란했던 중국을 다시 통일한 나라가 바로 밑에 있는 어느 나라입니까? 맞습니다. 수나라입니다. 수나라는 대표적인 황제 두 명이 등장하는데요. 중국을 통일했어요. 그중에 첫 번째 황제가 바로 문제입니다. 수나라 문제는 두 가지 제도를 실시합니다. 균전제, 이거는 아까 위에서 봤듯이 유목민족이 사용했던 토지제도였죠. 균전제를 실시함으로 백성들에게 균등하게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 즉 왕이 세금을 거는데 기본적으로 토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왕권을 강화하고자 새로운 관리 등용 제도로서 이때 과거제가 실시되게 됩니다. 자, 그 아들 양제 때는요. 여러분 대운하라는 것이 건설돼요. 대운하가 뭐냐라고 하면 당시 북조와 남조를 연결하는 바로 길, 항로를 만들었다라는 것인데요. 불행히도 이 대운하 건설뿐만 아니라 수차례의 고구려 원정, 대표적으로 선일묘기, 지금 여러분 아마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 그렇죠. 살수대첩, 을지문덕 장군이 나오죠. 살수대첩에 실패하면서 수나라는 건국된 지 얼마 안 돼서 농민 반란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 당나라예요. 당나라 별표 하나.
했죠. 당나라는 장안이라는 곳에 이연이 도읍을 정하게 되는데요. 618 년에 이 당나라 황제 당나라 고조가 장안의 도읍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 당나라의 대표적인 왕 한 명이 있다라고 하면 선생님 태종을 들어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당태종은 당나라에서의 대부분의 제도들이 만들어진 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표시하는 것들은 대부분 당나라 태종 때 만들어진 제도들이에요. 예를 들면 륜령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정치적으로는 삼성육부제가 이 당나라 태종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 제도로서는 균전제, 아까 위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오죠. 백성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 균전제가 자리 잡기 시작하고요. 세금 제도로는 조용조라고 해서요. 토지세, 노동력 그리고 특산물을 내는 이런 조용조와 같은 세금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 제도로는 부병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강력한 군사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는 데 기본적인 조건이 당나라 태종 때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뒤 고종 때는 최대 영토를 차지하는 이러한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8세기 안사의 난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표시하는 것들은 안사의 난 이후에 당나라 제도가 변화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장원제, 균전제가 장원제로 바뀌면서요. 소수의 몇몇이 대토지를 소유하는 형태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세금으로는요. 양세법이라고 해서요. 재산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게 되고요. 군사제도도요. 모병제, 이거는 모집한다라고 하죠. 직업군인. 그렇게 되면서 당시 당나라의 제도들이 많이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당나라 이후 아까 여러분 위진남북조 시대에 한족들이 남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남쪽 강남 지방이 개발되면서요. 특히 이 지역의 경제적으로서 부유해지고 주변 국가들 특히 유럽과의 교류도 활발해지게 되는데요. 당시 이 당나라의 수도 장안이라는 곳은요. 귀족적 국제적인 도시로서 성장하면서 귀족적 국제적인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성기를 누리면 꼭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약해지죠. 안사의 난 이후에 왕권이 약화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국경선 부근에 군대 지휘관이었던 절도사들이 난립하면서 끝내 당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자, 아이고, 이전으로 잠깐만 되돌아 갈게요. 여기까지의 내용 여러분 지금 사진 화면 캡처하셔서요. 프린트물에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3초 줄게요. 1, 2, 3 넘어갑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위진남북조는 지난 시간에 아마 선생님하고 교과서 밑줄 그었어요. 정현호 선생님하고. 당나라부터는 수나라, 당나라는 선생님하고 교과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나라입니다. 프린트물에도 선생님 아마 이렇게 노란색하고 뭐 했죠? 그렇죠. 별표했어요. 수나라. 분열되었던 중국을 다시 통일하게 됩니다. 첫 번째 황제가 바로 문제였죠. 문제는 두 가지 제도 실시한다? 그렇죠. 균전제와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그 뒤에 아들 양제가 왕위를 이어가는데 뭘 건설한다? 그렇죠. 대운하. 대운하가 뭔지는 바로 옆에 나와 있어요. 빨간색으로 된 것이 바로 수나라 때 만들어진 대운하입니다. 규모가 매우 어때요? 커요. 규모가 잘 눈에 안 들어오면요. 요 옆에 황해 옆에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도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였으나 대규모 토목공사 거기에 더하기 고구려 원정에 실패하게 돼요. 그러면서 곳곳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수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멸망하게 되죠. 수나라 멸망합니다. 잠깐 이전으로 갈게요. 자, 지금 교과서 여러분 당나라 폈어요? 아마 210 몇 쪽인 것 같은데 네, 당나라 교과서 펴서요. 여러분 요 부분 똑같이 밑줄 그어줬으면 좋겠어요. 셋 셀게요. 하나, 둘, 셋 캡처 했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당나라인데요. 당나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당나라. 당나라도 굉장히 중요해서 별표 하나. 중국을 재통일합니다.
당나라 하면 떠오르는 황제 누구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당태종입니다. 당나라 태종은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한 통치 제도를 마련한 대표적인 황제인데요. 먼저 중앙 정치 제도로서 삼성 육부제를 마련하고요. 그리고 율령, 과거제를 재정비하여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제도들을 정리하게 되는데 첫 번째 어떤 제도를 정리해내냐 균전제, 토지를 균등하게 지급하여 자유농을 향상시키는 균전제를 실시했고요. 뿐만 아니라 토지세, 그리고 사람의 노동력, 그리고 지불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조용조를 실시했고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의무병이었죠. 국방력이 매우 강했던 부병제를 운영하면서 매우 강력한 황제의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교과서 밑줄 긋고 있죠? 자, 그러면 교과서 바로 오른쪽 페이지 하단부의 주제 탐구를 선생님하고 화면에 지금 같이 볼게요. 당나라 제도가 바뀐다라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맞아요. 안사의 난 때문에 바뀌죠. 지금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8세기 중엽 755년 안사의 난을 계기로 우리는 이 전을 당정기, 여기 선생님 쓴 거 보여요? 당정기 이후를 당후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당나라 정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가 만들어지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당나라 후기에 제도가 달라지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까 토지를 균등하게 지급했던 균전제가 장원제로 바뀌어요. 소수가 대토지를 소유. 지금 화면에 보시면 평균적으로 똑같이 생겼던 땅덩어리가 특정한 모양이 더 많고 적고에 나뉘게 되죠. 그리고 양세법, 재산의 등급에 따라 세금을 매기게 되고요. 직업군인을 모집하는 모병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 정기, 당나라 후기를 구분하는 안사의 난을 계기로 하여 왕권이 강한 시기, 그리고 왕권이 점차 약해지는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위 그림을 참고하여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가 알맞은 말. 기억은 당나라 정기, 토지제도.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균전제. 니은 당나라 정기. 그렇죠. 맞아요. 네, 부병제. 군사제도는 부병제고요. 당나라 후기의 세금제도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양세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교과서 보시고 정리하세요. 셋 세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자, 오른쪽 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당나라 태종 때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면서 황제 권력이 강해졌고요. 이에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영토가 매우 넓어져요. 옆에 보시면 이 초록색으로 칠해진 게 당나라 최대 영토거든요. 바로 고종 때 만들어지는데요. 돌궐도 여기 서돌궐, 탈라스 전투 나와 있죠. 정복하고요. 또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있어요. 신라와 손을 잡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무슨 동맹이었죠? 맞아요. 나당연합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나 8세기 뭐가 일어났고 안사의 난. 매우 중요해요. 안사의 난을 계기로 황제의 권력이 매우 어떻게 됐고 약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의 권력이 약해지면 지방이 소홀해지죠. 이때 지방에 절도사가 성장하게 됩니다. 절도사란 옆에 각주에 조그만 글씨가 나와 있어요. 국경 부근에 배치한 군대 지휘관. 끝내는 이들의 난으로 인하여 당시 당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당나라의 수도는 어디였어요? 장안이었어요. 밑에 보시면 표시해 주세요. 수도 장안은 국제적 성격을 갖춘 도시이다. 표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가 모여들고 다양한 종교가 전래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귀족 문화가 발달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로 유학이 훈고학이라는 유학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훈고학이 관리를 뽑는 시험 제도가 되었어요. 시험의 출제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경정의가 과거 시험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당나라의 교과서 내용이고요. 여러분 지금 화면 보시면서 선생님이 세실 동안 캡처 또는 사진 찍으셔서요. 여러분 교과서에 동일하게 표시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넘어가도 될까요? 네. 왼쪽 페이지 하단부 보면 당나라 아까 선생님이 수도 장안을 중심으로 매우 국제적인 문화가 발달한다라고 했죠. 당나라의 국제적 문화, 당삼채, 당나라의 대표적인 토기이고요. 옆에 보시면 우리나라 또한 당나라와 매우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나라를 중심으로 하여 주변 국가들이 또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그리고 베트남 이 지역까지 공통된 문화권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교과서 2장만 뒤로 넘기시면 자료가 나올 거예요. 자,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적인 특징은 첫 번째, 문자가 유사합니다. 한자 문화를 기반으로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유교를 기반으로 합니다. 여기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게 공자의 문묘, 공자라는 것은 바로 유학, 유교를 수립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그래서 유학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것과 세 번째, 동아시아의 각 나라의 수도의 모습이 거의 비슷해요. 주작대로 한가운데 주작대로를 중심으로 해서요. 한 중심에 궁전을 두었다. 그래서 중앙 집권 체제를 나타낸다라는 등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밑에는 문제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2에서 아까 1 한자 2 유학이었죠. 공통점은 한자와 유교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3을 보고 동아시아 각 나라 수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3 아까 뭐였어요? 수도의 모습인데 주작대로를 중심으로 한 중심에 궁전이 있었다? 맞아요. 남북으로 넓은 주작대로에 그 안에 궁궐이 있었다. 중앙 집권적인 형태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이 밖에도 동아시아 문화권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바로 율령, 중앙 집권의 원천이 되고요. 그리고 불교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것을 풀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오른쪽으로 넘어가셔서요. 중단어 문제풀이 좀 선생님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2번은 안 풀 거고요. 1번만 풀어볼게요. 자, 1번. 다음 질문에 알맞은 답을 써보세요. 5호가 화북, 아까 뭐였어요? 북조. 한족이 강남, 밑줄 그으시면 남조. 그래서 이 시대를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자, 위진남북조 시대에 귀족이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 아까 무슨 사상? 맞아요. 청담 사상. 수나라 때 교통로 아까 뭐였죠? 대우나 양제 때 만들어지죠. 당나라 때 기본 법률 두 글자 뭐였어요? 율령이라고 합니다. 5번은 안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문제 지워버렸고요. 6번 보시면 유교, 율령, 불교, 한자 아까 뭐였죠? 동아시아 문화권. 여기까지가 여러분 선생님하고 함께 정리한 학습지 그리고 교과서의 내용이에요. 자, 학습지와 교과서의 내용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화면을 좀 보여줄 건데 화면을 다시 한 번만 캡처할 수 있도록 보여주겠어요. 자, 요거 보여주면 되겠네요. 완성된 거. 여기 4페이지 완성된 거 지금 보입니까? 캡처하시고요. 화면 복사하시고요. 자, 5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당나라 캡처하고요. 화면 복사하시고요. 6페이지와 7페이지도 교과서 당나라 똑같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밑에 7페이지 하단부 그리고 중단원 확인하기 문제까지 여러분이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요거는 선생님하고 함께 설명을 할게요. 역사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역사 1과 2가 공통적인 건데요. 자기주도 학습지 10점. 검사하는 기간이 언제냐? 2학년 등교주간 7월 둘째 주입니다. 13일에서 17일. 역사 2 한국사 김희재 선생님 시간에 검사할 건데요. 한국사가 2차시죠. 수업 2번 들었어요. 그중에 첫 번째 시간에 검사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요. 빈칸 다 채우셔야 돼요. 교사의 설명 쓰여 있어야 되고요. 자기 주도에 공부한 내용들이 포함되면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역사 1의 학습지와 역사 2의 학습지를 모두 포트폴리오 그 파일 나눠줬지요? 꽂아서 제출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오늘 긴 시간 수업 듣느냐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수업 시간에 여러분 학교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